더워. 아우, 더워라. 어디 시원한 데가 없나? 더워. 배야.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나? 배 아파. 배야. 꽃님아,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선생님, 너무 더워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너무 먹었더니 배가 아파요. 아이고, 더위 때문에 힘들었군요. 네. 우리 멋진 데로 피서 갈까요? 피서요? 우와, 신난다. 잠깐만요. 선생님, 이렇게 더운데 왜 긴 옷을 꺼내세요? 우리가 가는 곳은 이렇게 긴 옷이 필요하거든요. 진짜요? 와, 선생님, 빨리 가요, 빨리. 빨리 가요, 렛츠고. 광명 동굴? 에이, 여기는 동굴이잖아요. 왜요? 선생님이 멋진 곳으로 피서 간다고 그래서 잔뜩 기대했단 말이에요. 동굴이 무슨 피서지예요. 좋은 데도 아니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에이, 실망이야. 그래도 우리 이왕 왔으니 한번 들어가 봐요. 이런데. 우와, 멋져요. 시원하기까지. 시원하죠? 네. 이곳 광명동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12도에서 13도를 유지해요. 와, 그래서 더운 여름에 이곳은 에어컨을 튼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하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추운 겨울엔 따뜻하고요. 우와, 정말 이렇게 멋진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는 웜홀 광장이에요. 우와, 워멀광장 정말 신기해요.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신난다. 동굴 안을 더 거닐어 볼까요? 네네, 선생님, 좋아요. 우와, 멋지다. 선생님, 여긴 어디예요? 여긴 어둡잖아요. 광명동굴에선 이런 장점을 특성으로 살려서 조명과 뉴 미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켰어요. 우와, 정말 멋져요. 음악 소리도 들리고, 신난다. 와, 오, 신기하다. 선생님,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긴 동굴 예술의 전당이에요. 이곳에선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와, 동굴 안에 공연장이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여기서 미디어 파사드 쇼 보고 갈까요? 네, 좋아요. 와, 신난다. 예.
가악산은 지하 안반수가 풍부한 곳이에요. 아, 지하로 더 내려가면 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광명동굴에선 이 지하 안반수를 이용해 아쿠아월드와 식물원 등에 사용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동굴에서 물고기랑 식물을 기를 수 있다고요? 우와, 정말 멋져요. 신기하다. 여긴 지상층이고 지하로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오. 꽃님이 혹시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 알아요? 아, 그럼요. 관람, 관람. 골룸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동굴 지하층에선 뉴질랜드에서 온 반지의 제왕에 출연했던 용과 캐릭터들도 만날 수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선생님, 여긴 완전 놀이동산 같아요. 관람, 관람. 관람, 관람. 오, 신기해. 우와. 여긴 황금길인데요. 네. 참, 꽃님이 배는 좀 어때요? 아이, 신기한 곳을 많이 구경했더니 다 나았나 봐요. 이곳은 숲속보다 더 높은 수치의 음이온이 나오는 곳인데요.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뜻을 가진 수복 강령의 길이라고도 해요. 행복하며. 우와. 선생님, 여기 소원들이 적혀 있어요. 사실은요, 저도 여기 소원을 적어놨어요. 꽃님인 무슨 소원을 적었어요? 안 돼요. 소원은 보면 안 이루어진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꽃님인 이 동굴에서 진짜 황금이 나왔다는 거 알아요? 진짜 황금이요? 우와. 사실 광명동굴은 자연적으로 생긴 천연동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공동굴이에요. 에이, 저 지금 놀리시는 거죠? 놀리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많은 광물을 캐내다 보니 여기저기로 구불구불 연결된 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선생님, 죄송해요. 오, 선생님, 근데 저 구멍은 뭐예요? 아, 이 동그란 구멍이요? 네. 이거는 여기가 단단한 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 이 속에 들어간 광물을 얻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을 여기다 꽂아서 터뜨리고 우와. 이 속에서 많은 광물을 얻어내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선생님, 이건 뭐예요? 광명동굴은 총 8개의 층으로 갱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각 층의 갱도를 한 줄로 쭉 이어보면 그 길이가 7.8km나 돼요. 우와. 선생님,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긴 동굴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근대 역사관이에요. 근대 역사관? 가악산에 불이 처음 생긴 건 1903년이에요. 오. 당시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려면 화폐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화폐 개혁이요? 그래서 화폐 만들기를 서두르면서 이곳 가왕리에 시흥광산을 설립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아,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시흥광산에도 비극이 찾아와요. 어? 황실 소유였던 이 광산을 설립한 지 10년 만에 일본에 빼앗기는데요. 이이다 큐이치로라는 일본인 소유가 되면서 여기서 나온 금, 은, 동, 아연, 원광석을 모두 일본으로 보내 가공해서 다시 조선으로 수출해요. 아이, 생각만 해도 속상해요. 일본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게 된 거죠. 나쁘다, 정말.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 백성들이 강제징용을 피하려고 광산으로 모여들었는데 너무 힘든 노동으로 착취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도 허다했고요. 속상해. 그러다 1941년에 뭐가 일어나죠? 아, 태평양 전쟁이야. 맞아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 자금과 무기를 만들기 위해 일제는 더 철저히 수탈해 가죠. 나빠, 정말. 해방 후 한국 전쟁 땐 마을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어요. 아, 그렇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 동굴 안에서 생활하며 아기를 낳기도 했는데요. 오? 동굴에서 태어난 아이라 불댕이라고 불렀대요. 우와. 전쟁이 끝나자 광산이 다시 열리는데요. 1960년대 수도권 최대의 금속 광산이 돼요. 우와. 경제 개발 때문에 많은 금속이 필요해서 광산은 황금기를 맞게 되는데 주로 금, 은, 동, 아연을 하루에 무려 250톤씩 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인 사회까지도의 시흥광산이 우리나라 철광석과 중석의 주요 생산지로 소개될 정도였어요. 그러다 1972년 태풍 베티 때 비가 엄청나게 오면서 동굴 앞에 쌓아둔 돌과 흙들이 논, 밭, 하천을 뒤덮어 오염시켜요. 어쩌냐. 광산을 운영하던 경방산업이 피해를 보상해줘야 했는데 액수가 너무 커서 결국 광산은 문을 닫게 된답니다. 참고로 1955년부터 폐광 때까지 52kg이나 되는 황금이 나왔어요. 오? 황금이요? 이걸 보면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황금의 양도 어마어마했겠죠? 지금도 동굴엔 많은 황금이 남아있다고 해요. 우와, 알고 보니 진짜 황금 동굴이었네요. 그 뒤로 40년 동안 동굴은 소래포구의 새우젓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돼요. 오? 새우젓이요? 왜요? 동굴 안은 1년 내내 온도가 12도에서 13도 정도로 일정하고 습도가 60에서 99%로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와. 발효식품에 딱 맞는 조건을 가졌거든요. 오, 그렇구나. 그야말로 크고 넓은 천연 저장고인 거죠. 오. 광명동굴의 새우젓은 맛이 진국이라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지금은 와인 저장고로도 활용되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오.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건 2011년 광명시가 동굴을 사들여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지금은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어요. 아, 관광 명소. 외국에서도 광명 동굴의 사례를 배우러 올 정도거든요. 우와, 정말 폐광의 기적이란 말이 맞네요. 광명 동굴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왔어요. 여기에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더운 여름엔 광산에서 수박도 깨먹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보내고 했죠. 맛있겠다. 지금은 문화예술뿐 아니라 역사와 환경 문제까지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됐고요.
오, 멋져요, 멋져. 꽃님아, 광명동굴 어땠어요? 아직도 여기 온 게 후회돼요? 아니요, 아니요. 우와,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강명동굴이요. 꼭 도깨비 방망이 같아요. 도깨비 방망이요? 네네. 옛날에는 황금을 줬고 지금은 황금보다 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황금이 쏟아지는 도깨비 방망이 맞죠? 꽃님이 말이 맞네요. 제 말이 맞아요.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신난다. 꽃님아, 우리 이제 인사해야죠. 맞다. 친구들, 안녕. 선생님, 여긴 묘잖아요. 왜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은 자꾸 깜빡하는 꽃님이의 습관을 고쳐주려고요. 깜빡하는 게 이 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꽃님이가 묘의 주인에 대해서 알고 나면 느끼는 게 있을걸요? 묘의 주인이요? 그게 누군데요? 이 무덤의 주인은 조선 후기에 살았던 경산 정원용 대감이에요. 와, 그렇구나. 정원용 대감의 집안은 재상을 무려 12명이나 배출한 명문가였어요. 대감 역시 4살에 글을 배우기 시작해 6살에는 시를 지었어요. 우와. 신동답게 20살에 과거에 합격해 66세에 영의정이 되신 분이랍니다. 와, 대단하다. 정원용 대감은 아주 놀라운 기록을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기록이요? 기네스북 같은 거요? 맞아요. 대감이 살던 시대엔 기네스북이란 없었지만요. 정원용 대감은 순종, 헌종, 철종, 고종까지 4대에 걸쳐 무려 72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영의정만 6번을 하셨답니다. 무려 72년 동안 관직에 있었다고요? 정원용 대감은 조선시대 500년을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던 기록을 갖고 있어요. 우와. 근데 선생님, 영의정을 지내신 분의 묘가 왜 이렇게 영의정을 6번이나 지낸 분의 묘치곤 무척 검소하죠? 네. 대감의 인품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대감이 외삼촌 댁에 갔다 돌아올 때 외삼촌이 용돈으로 큰 돈을 주셨어요. 오는 길에 어느 마을 앞을 지나는데 슬픈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가족이 모두 죽었는데 돈이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부인의 딱한 사정 얘기를 듣고 갖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장례를 치러주고 돌아온답니다. 우와. 그 사정을 안 어머니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됐다.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다. 하고 칭찬하셨대요. 와, 진짜 대단하다. 백성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대감은 높은 벼슬을 했지만 옷차림엔 검소한 분이셨어요. 하루는 궁에 나갔는데 대감의 관복이 너무 낡아서 보다 못한 관리가 자기의 옷과 바꿔 입었을 정도였어요. 우와. 그런 상품이 묘에도 나타난 거죠. 와, 그렇구나. 선생님, 그런 관리라면 백성들도 참 잘 돌봤을 것 같아요. 정원용 대감은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에서
지방간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그때에도 죄 지은 백성들을 무조건 벌하기보단 앞뒤 사정을 잘 살펴 온화하게 대하도록 했어요. 또 자신의 봉급을 털어 세금을 줄여주거나 제도를 손봐 세금을 탕감하도록 노력하는 청백리였어요. 꽃님인 청백리가 뭔지 알아요? 네, 재물은 욕심이 없고 곱고 바른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감이 돌보던 평안도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전국으로 크게 번지면서 1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었을 때도 나서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농민항쟁이 일어났을 땐 그 원인이 지방관리의 잘못에 있다는 것을 밝혀내 수습을 하기도 해요. 우와, 정말 대단하시다. 선생님, 근데요, 정원영 대감님 묘가 어떻게 이곳 강명에 있게 된 거예요? 대감은 원래 한양에서 태어났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실 좋은 곳을 찾다가 이곳 아왕리에 오게 됐어요. 이후에 아왕리는 정원용 대감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우와, 신기하다.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걸 잘하세요? 비록 덕분이죠. 정원용 대감은 어려서부터 글을 잘 짓기도 했지만 평생 아주 많은 글을 썼어요. 시도 아주 빨리 지어서 한 번은 하루 만에 시를 99편이나 지었다고 해요. 우와. 정원용 대감이 쓴 글 중 시만 골라도 3,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우와. 힘없는 백성 중에 억울한 죄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살인사건들과 그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책으로 남기기도 하고 백과사전 같은 책,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청해 문서, 지리, 역사를 기록해 둔 책 등 수없이 많은 기록을 책으로 남겨요. 우리나라는 물론 청나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원영 대감의 글 제주에 탐복했답니다. 오, 그럴 것 같아요. 꽃님인 일기 잘 써요? 아, 선생님 뭘 그런 걸 물어보시고. 정원영 대감이 남긴 것 중 가장 긴 글은 바로 일기예요. 우와. 91세로 돌아가신 날까지도 일기를 쓴 걸로 유명한데요. 무려 71년 동안 쓴 경산일록은 세계에서 가장 긴 일기랍니다. 우와, 대단하다. 정원용 대감은 강화도령이던 철종 임금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강화도령을 만난 날 경산일록에는 철종 임금의 얼굴에 대해 이마가 각지고 콧마루가 우뚝하며 두 강대뼈는 귀미털이 덮여 있다. 귀의 가장자리는 넓고 둥글었으며 입술은 두껍고 손은 컸다. 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 일기를 쓸 수 있었대요? 대감의 아버지는 집에 손님이 오시면 정원용 대감에게 옆에 앉아서 기록을 해라 라고 하셨대요. 일기를 쓰는 건 집안의 전통이었는데 정원용 대감의 아들, 손자의 일기까지 합하면 무려 200년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와. 경산일록엔 이곳 광명시 노은사동의 옛 지명인 아왕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농부, 노인들과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음악을 연주하고 놀이를 구경하기도 했다고요. 특히 지금도 하고 있는 정월 대보름, 아왕리 줄다리기 얘기도 있어요. 경산일록은 향토문화유산인 아왕리 줄다리기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 소중한 기록인 셈이죠. 우와, 경산일록 대단한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죽은 사람도 묘에서 마시를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홀령이 길을 잃지 않고 무덤에 돌아올 수 있게
알려주는 돌로 된 석상인 세호를 세웠어요. 오, 잘 돌아다니는 다람쥐 모양이지만 양반 체면에 다람쥐를 세우긴 조금 부끄러우니 이름을 작은 호랑이, 즉 세호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정원용 대감은 화려하고 큰 묘 대신 조선 후기의 정치와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도 소중한 자료인 경산일록을 남기신 거죠. 선생님, 저는요, 정원영 대감님처럼 매일매일 일기를 쓰지 못하더라도요, 중요한 건 꼭 메모하는 습관을 기를래요. 그래요. 꽃님이도 매일 일기 쓰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세요. 네네네. 여러분, 안녕. 안녕.